이런 이제 조례에 대한 심의나 뭐 이런 부분들은 손도 댈 수도 없고요. 결국 이제 조례를 바꾼다는 건 내년 봄 정기회기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인데, 한 몇 개월 남은 거죠. 몇 개월 남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통상부에서 저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좀 말을 들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내지는 이제 어떻게 지방의 관리들을 설득을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좀 저는 다른 생각이 들어요.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참 이 문제를 먼저 얘기할게요. 동네 발전기금이라고 있어요. 발전기금. 자, 태양광 설비가 동네에 들어오면 아까 얘기했던 동네에 이제 심의위원회 내지는 이장단 뭐 이런 사람들에게, 대표성 갖는 분들에게 내가 여기에 태양광 설비를 이만큼 할 거니 아무래도 이 지역 주민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발전기금을 내겠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허가해줄 기미가 보이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가 발전기금 이만큼 낼 테니까 허가해줘라, 찬성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발전기금은 사실 뭐 1메가 정도 됐을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나머지 이제 뭐 한 100kg, 200kg 됐을 때는 보통 뭐 2, 300 정도 되는 거니까 10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사실은 큰 돈은 아니에요. 또 큰 돈은 아니고, 서로 이렇게 심의위원이나 동네에서 발전기금을 요구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사실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끌고 아주 평화롭고 전원 냄새에 가득한 동네에 저런 이제 태양광 발전소, 도시적이고 그리고 보기에도 좀 거칠고 아무래도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설비를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지역 주민에게 이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발전 기금을 요구하는 거는 딱이나 틀리다, 전 어거지다. 저 사람들이 참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발전 기금을 뭐 막말로 얘기해서 엄청나게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내라 그러면 차라리 그냥 저렇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이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발전기금을 뭐 얼마를 내겠다, 동네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얼마 정도 희사하겠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 사람들은 그러죠. 시골 사람들은 좀 무시해요. 무시하니까 저것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허가를 이제 꼬투리 삼아가지고 발전기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참 기분이 더럽네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돈은 아니니까 나 뭐 설마 뭐 저런 돈이 없어갖고 사업을 못하겠어? 그러면서 주기는 주는데, 어쨌거나 참 무식한 시골놈들, 참 욕심은 또 배 터질 만큼 많아가지고 치사스러울 정도로 적은 금액을 또 발전 금액으로 내려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이제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여러 조례나 규제가 동네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먼저 나서서 동네를 위해서 뭐 세상에 가장 이제 쉽게 세상에서 모든 일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쉽잖아요. 뭐 돈만 주면 되니까 모든 게 끝나버려요.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서는 가장 쉬운 일이죠. 그런데 뭐 대대로 지역의 뿌리를 잡고 지역 정서를 만들어 가면서 동네의 기본적인 풍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시켜 온 사람들에게 태양광이라고 하는 낯선 설비를 끌고 들어가서 분명히 지역 정서에 영향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비를 끌고 들어갔을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 태양광을 해서 돈 벌어갖고 동네 사람들하고 나눠 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나의 이익을 끌고 내지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 태양광 설비를 끌고 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 지역에 발전 기금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대대로 터를 잘 갖고 있어서 내가 여기서 태양광 발전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감사 표시를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방법,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시골 사람들이 내지는 지역 사람들이 멍청하고 순진해서 돈 몇 푼을 받고 뚝딱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종의 성의를 이제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발전 기금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안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산업통상부에서 느닷없이 그동안 이 문제가 이제 태양광 발전협회부터 시작해서 신재생에너지에 좀 긍정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지자체가 제각각으로 만들고 있는 조례들, 규제사항들을 철폐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재정비를 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지자체 조례를, 지자체 규제들을 없애라 하는 내용들을 이제 많이 지침으로 하달을 했는데, 지방 시대니까 지자체에서 의결한 지자체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을 중앙의 산업통상부라고 하는 기관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통상부는 우리도 이제 반대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지자체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강력하게 이제 시행을 해서 좀 이게 규제 사항들을 좀 통일을 하고 규제 사항들을 좀 간소화해서 태양광 설비가 좀 많이 구축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단은 자세를 보였어요. 근데 저는 제 일견, 갑자기 산업통상부가 왜 저러지? 왜 갑자기 태양광 산업이 확산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런 조치들, 그리고 지방정부의 어떤 권한 같은 것도 나름 침해할 수 있는 저런 행태를 왜 보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REC에 대해, REC라고 하는 부분을 떠올리게 됐어요. 작년, 그러니까 22년 11월 달에 11월에 산업통상부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 신문을 이제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이건 뭐 현 정부의 기조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규모 발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 또한 순차적으로 줄여나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게 어렵죠. 이게 이제 이쪽 재생에너지 쪽에, 태양광 쪽에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그러니까 대규모 발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이제 생각을 드실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REC예요. 그러니까 500메가 이상의 발전 설비를 가지고 있는 발전사들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설비를 할 수 없으니 민간의 태양광이나 풍력들의 전기를 사는 거죠. 사서 마치 자기네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의무, 이게 이제 RPS 제도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규모 발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 또한 순차적으로 줄여나가. 이거는 뭐냐면 REC를 축소하거나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더 획기적인데, 폐지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파워서비스 채널은 제가 실수로 해서 날렸고요, 지웠고요. 다시 이제 파워서비스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열심히 제작을 하고 있는데, REC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REC는 태양광 발전,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에게는 사실은 일종의 보너스 같은 이제 돈이지만, 왜냐하면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S&P가 이제 주 수익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의무적으로 이제 사야 되는 일종의 탄소 배출권 같은 거예요. REC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더 발전 사업자들에게 들어오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일종의 보너스 같은 형식인데, 그래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REC를 더 받기 위해서 이게 이제 REC 이제 가중치라는 게 있잖아요. 가중치. 그래서 누구는 1.0인데, 그러니까 REC 액면 그대로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REC를 1.2배 받고, 어떤 사람들은 1.5배 받고, 또 이제 또 전화까지 오네. 끊어지겠죠? 끊어졌네. 제 사무실이 좀 방송하기에는 좀 취약한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수입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높은 이제 수준의 REC를 받기 위해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맨 땅에다가 버섯사나 곤충사를 지어가지고 그 위에 태양광을 하면 가중치를 1.5배 받을 수 있대더라. 그러니까 뭐 퇴직하고 노는이 뭐하냐, 가서 버섯이나 곤충사 져가지고 나름대로 그것도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내고 지붕 위에는 태양광을 구축을 해가지고 알토란 같은 수입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한테는 이게 REC가 적지만 아주 매력적인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REC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게 되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대형 발전소나 이제 거대 탄소 산업들이죠. 탄소 배출 산업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자기네들이 탄소를 배출하는 양만큼 배출권을 REC로 사야 되는데, 이 부분을 완화시켜 주니까 거꾸로 이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태도가 아니고 역행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 이게 많은 환경단체들이나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반발이 거셌던 건데, 점점 정부는 이제 REC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전 영상에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대형 발전사 내지는 이제 거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 비료,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이제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실제로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수출 상품이에요. 상품인데, 사실은 이런 걸 제조하는 제조업체들이 높은 REC를 구매한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제조 비용이 된다는 거. 제조 비용으로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대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대형 발전사나 거대 탄소 이제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 이제 강소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이제 수출의 주역인 중소기업들이 국경 넘어 수출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영내, 그러니까 지역마다 일종의 탄소 국경세를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 탄소 국경세를 피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REC를 구매해야 되는데, REC가 가격이 높거나 아니면 REC가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제 탄소 국경세를 돌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생활에서도 굉장히 엄청난 치열한 구도에서 살지만, 국제 경쟁 시장은 사실은 더 치열하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수출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전에 수입은 조금 해봤습니다만 수출을 해봤던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치열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치열한 국제 시장에서 결국은 자국 내 우리나라의 산업체를 보호하고 수출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저는
수출의 주역인 중소기업들에게 탄소 배출 제도를 돈으로 내지는 의무적으로 이제 강제시키는 것.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것들이 이대로 이제 진행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기업들이 REC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REC가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면 우리나라의 산업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저는 REC가 어쨌거나 뭐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 시점 내지는 그 어떤 일정한 시점이 됐을 때는 REC는 폐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폐지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REC 없으면은 우리 이제 발전 사업 안 할 거야.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이러는데, 원래 발전 사업은 S&P가 근간이에요, S&P. 저번 영상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현행 S&P가 한 160원 조금 넘는데요. 킬로와트당이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100kW 설비를 했을 때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60만 원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1년 12달이니까 이게 36이니까 1000만 원이 좀 넘어가네요.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조금 넘어가네요. 근데 겨울이 있으니까 이제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자, 태양광 발전소는 20년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20년을 계약을 하고, 또 최소한 20년 동안은 정부가 보장을 하는 품목이기도 하죠. 그러면 자, 100kW 설비하는데 내가 1억 8천 들어간다니까 저희한테는 전화가 안 와요. 그런데 이 1억 8천, 100kW 꾸미는데 1억 8천은 뭐냐면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S&P 계약, 그리고 이제 REC 등록까지를 얘기하는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 부분의 상당 부분들을 본인들이 직접 진행을 하고 태양광 전문 업체들한테는 순수하게 발전 설비만 구축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8천이 아니고 뭐 100kW 설치하는데 뭐 나 1억 3천 줄 테니까 해달라 부터 시작해서 뭐 1억 5천은 내가 줄 수 있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이제 나는 100kW 태양광 발전소 하는데 1억 5천, 1억 3천 밖에 안 들었다 라고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kW 설치하는 비용이 저처럼 이제 1억 8천 얘기하면 저 새끼는 도둑놈이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거 전부 다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든 이 전 과정을 전부 다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 그러면은 1억 8천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집주인이 움직인다고 그래갖고 그건 뭐 전혀 비용이 발생이 안 되는 일일까요?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1억 8천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모든 전 과정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도 이렇게 모든 것들을 통으로 해서 그냥 턴키로 이렇게 수주받는 거는 사실 좀 피곤하니까 안 하고 싶어. 우리는 그냥 1억 3천이든 1억 5천이든 진짜로 태양광 발전 설비만 딱 하고 빠지는 걸 원해요. 펜스도 주인이 직접 하고, 토목도 주인이 직접 하고, 뭐 인허가도 우리가 뭐 기본적인 서류를 뭐 소정의 이제 설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소정의 비용을 받고, 인허가도 우리가 가능하도록 이제 대응을 해주고 할 거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전체 턴키로 계약을 해서, 특히 이제 REC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거 1년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2번이잖아요. REC 등록할 수 있는,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허가부터 시작해갖고 REC 등록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한 2년은 그냥 무난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턴키로 해서 모든 과정을 저희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금방 얘기했듯이 태양광 설비만 쏙 하고 빠지는 거를 저희는 원하죠. 그래서 전기 안전공사에 사용전 점검만 딱 받고 사용전 필증이 딱 나오면 저희 공사 끝났습니다. 잔금 주시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하시고, S&P 계약은 전기 안전공사에서 사용전 검사 필증을 발급을 하게 되면 제가 필증을 드릴 테니까 그걸 들고 한전에 직접 내방을 하셔서 S&P 계약을 한전하고 체결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REC 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안내는 하겠지만 저희가 두조독으로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은 것이 힘들어요. 피곤하고 힘듭니다. 피곤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실비용만 받고 발전소를 구축하는 걸 더 선호한다는 점. 하지만 저같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는 이런 전 과정의 비용을 다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정원석 저 인간이 얘기하는 건 엄청 비싸.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은 쓸만하고 사실은 도움도 많이 되는데 나는 사실은 비용 때문에 저 인간한테 태양광 발전소 안 맡기고 싶어. 저희도 이제 발전소 같은 것들을 이제 건설하고 이래서 이제 먹고 사는 설치 업체란 말입니다. 사실은 일이 없으면 이제 저희도 굶어야 되고 또 제가 이제 굶을 상황이 되면 유튜브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지 몰라요. 유튜브 남들은 이제 돈 많이 번다 어쩐다 그러지만 제가 이제 삭제하기 직전에 이제 거의 10,000명 수준의 이제 구독자를 확보했는데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매달 20만. 10,000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는데 거의 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가지고 이걸 뭐 돈으로 이제 경제적인 이제 어떤 그 벌이 수단으로 삼는 건 그건 이제 거의 이제 인생을 삶을 거기다 갈아 넣어야 돼요. 그래도 사실은 그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한 달 수익이 뭐 1,000만 원대 이상 돼서 1년에 억대의 연봉을 받는 그런 유튜버가 있더라.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평이하게 이제 유튜브 생활을 해서는 달성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그런 그 수준이 되려면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자기 인생도 거기다 갈아놓고 그리고 가끔은 자기의 신념이나 아니 자기의 생각이나 노선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한 채 오로지 대중들이 혹할 수 있는 내용들 대중들이 얌얌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발언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유튜브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빨리 1,000명이 돼서 구독자 1,000명이 돼가지고 일단 단돈 10원이라도 일단 커머셜 프로그램을 일단 그 유튜브로부터 이제 구글로부터 이제 부여를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지만이 일단은 유튜브를 통해서 일단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슈퍼챗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한 상태가 되고 또 하나 저번에는 3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라이브 방송도 이제 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가 1,000명 정도 돼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시면 그냥 구독하고 그냥 다시 안 봐도 돼. 다시 봐달라는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일단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1,000명이 넘어가면 저한테는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저 밑에 상단에 구독 버튼 있죠? 그거 딸깍 한 번만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가 이제 팍팍 늘어나겠지.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용기를 내서 유튜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양질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 친구가 얘기하니까 일단 뭐 눌러줬는데 가끔씩 와가지고 저 친구가 뭔 소리 하나 하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좀 찾는데 정보를 가져가는데 도움이 되게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방 얘기했듯이 REC가 없어도 태양광 사업은 괜찮은 수익 사업이에요. 제가 매번 얘기하죠. 정부가 처음부터 이 태양광 사업이 이렇게 변질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을 건데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 이렇게 그 쉽게 해서 투자 상품에 또 혈안이 돼 있잖아요. 주택을 막 1,000채 이상 이렇게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나 주택 1,000채 가지고 있어서 뭐 자랑할 거야 뭐 이런 용도로 그리고 뭐 부동산을 이렇게 많이 소유하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인생의 목표 이런 거 아닐 거예요. 단순하게 투자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동산을 무지막지하게 구매를 했고 또 국내 이제 주식 시장은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평가절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무질서한 공매도가 이제 남발이 되면서 실제로 기업도 타격을 입고 그리고 일반 개미 투자가들도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오로지 돈을 버는 거는 이제 대형 투신사들만, 그리고 이제 슈퍼 개미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와중에서 이제 기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선량한 개미 투자가들도 결국은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 이게 우리나라 기업에 좀 일조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기업에 도움을 주면서 뭐 용돈벌이나 쏠쏠한 수익으로 삼으려고 했던 부분들은 다 잊어버리고 똑같이 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들도 좀 안타깝긴 한데, 결국은 이렇게 투기성들이 계속 이제 높아지면서 태양광 사업도 일종의 투기 상품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아주 짭짤한 수익 모델. 더군다나 이게 노후에, 왜? 태양광은 관리하는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다 인건비에서 죽어나가고, 그리고 관리상의 비용 때문에 결국은 다 이제 실패를 이제 맛보게 되는데, 태양광 사업은 그냥 믿을 만한 업체를 찾아가지고 적당하게 합의를 해서 구축비만 주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구축을 해서 정부하고 계약만 하면 짭짤한, 보통 이제 0.9%에서 1%대가 넘는 수익을 내주죠. 20년. 이거 정부 보장이에요.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알고 나니까 이게 이제 그냥 아주 정말로 안 하면 바보인 재테크 상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부도 알고 있어요. 태양광이 재테크 상품화 되어 있다. 사실은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알고 있고,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을 그냥 다른 여타 산업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각고의 노력을 할 거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REC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부분도 거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S&P라고 하는 건 정부에서도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저 S&P 기준이 일단 국제 원자재 가격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석유 가격, 그 중에서 이제 가스 가격이 이제 연동이 되어 있고, 그리고 평시에 그냥 그만하게 전기가 필요할 때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하는 비용이 아니고, 피크 시에 정말로 이만큼의 전기가 더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피크 타이밍에, 결국 이제 피크 타이밍에 이제 마지막 모자라는 전기를 만들어 갖고 공급하는 거는 이제 복합 화력 발전소 같은 가스 발전소거든요. 왜냐하면 가스 발전소는 운전을 해갖고 발전까지 도달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고, 그 반대로 필요 없을 때 발전소를 꺼서 더 이상 연료가 많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상당히 괜찮은 경제성을 갖고 있으니까, 저렇게 전력 요구가 피크치에 올라서 어쩌면 전기가 모자랄 수도 있는 순간에 이제 가스 발전을 돌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전기값이 비쌀 때잖아요. 그럴 때 그 가격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S&P가 결정이 되니까 저 S&P 가격이 항상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S&P 가격을 조금 손봐야 되겠다, 저걸 합리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렇게 전력이 모자라서 피크 타임 때 가스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전기가 모자랐을 때의 생산 단가가 최고로 이제 올라가게 돼. 전기가 비싸죠.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형성이 되니까, 공급이 엄청나게 많고 수요가 딸리는 상황이라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높으니까, 그 높은 가격대로 S&P가 결정이 되니까 저걸 좀 손봐서 조금 가격을 낮춰서 일단은 한전의 어떤 적자도 좀 해소하고, 그리고 미래의 안정적인 전력 환경이나 아니면은 전력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에게도 뭔가, 그리고
태양광 발전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결국은 S&P를 기반으로 해서 건설이 되고 확산이 되고 하는 건데, 주 수익원이 S&P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은 높은 S&P라고 그러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S&P에 짓눌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위기의식을 좀 느끼는 거죠. 뭐 위기의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돌파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래서 가끔씩 S&P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하는 발언들이 가끔씩 나와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뭐 어차피 거의 다 했습니다. 일단은 태양광 발전소에 걸려져 있는 제한하는 여러 가지 이제 거리 제한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도로에서 얼마 정도를 떨어뜨려야 태양광 발전소를 허가를 해주겠다,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도로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일단 지방 정부에서 일단 없애주기만 한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곳들은 사실은 경쟁이 많아지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어려워서 업계에는 인량이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침체가 되어 있는 태양광 산업계에도 나름대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가서 지방의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이제 발전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결국은 좀 먼 장래를 생각한다면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들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니 동네에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적정한 수준에서 발전소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좀 확산이 돼서 이런 규제 저항들이 좀 많이 줄어들면 태양광 업계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보통 이제 시골에 많이, 특히 이제 농지 위에 많이 구축이 되는데, 우리나라 농림부는 사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농림부는 사실은 국가에 남아도는 뭐 지금 현수막을 보니까 뭐 엄마 아빠들에게 수당을 최대 100만 원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현수막도 보이던데, 그냥 보면서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엄마 아빠 수당으로 뭐 돈을 받는다고, 돈을 준다고 그러면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국가 재정이 저렇게 남발이 되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요.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모 정당이 저렇게 이제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세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정부의 곳간이 사실은 미어 터질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하게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이제 뭐 엄마 아빠 수당을 일단은 얼마, 뭐 최대 100만 원까지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농업 정책이 이제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소농 기반의 이제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작게는 몇백 평, 기껏 있어봤자 뭐 2, 3천 평,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뭐 시골에 살면서 이제 어차피 뭐 2, 3천 평이든 몇백 평이든 1년 내도 농사를 져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전문 농업인이니 뭐 이런 수식어가 붙기도 하는데, 농협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규모에 걸맞는 어떤 산업적인 특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1헥타르면 1헥타르 내지는 이제 뭐 최소 몇 헥타르 이상으로 이제 농업 단위를 재조정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땅을 팔고 내지는 이제 땅을 양도하고 이러는 이제 농민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줘서 최종적으로 농지를 규모의 경제로 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농촌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거론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학자들밖에 없어요. 관료 사회에서도 거의 거론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고 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뭐 두말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 없어도 내가 봤을 때는 나라 잘 굴러갑니다.
나라 잘 보라. 우리나라는 100% 이제 관료 사회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뭐 국회의원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도 나라 안 망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물론 당연하지.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도 나라 안 망해. 왜? 대한민국은 의원들, 국회의원들, 선량들이 끌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똑똑한 관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하죠. 아마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처럼 이제 관료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앞선 조선시대의 유물이기도 한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도전의 위대한 유산이다 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똑똑한 관료들, 아직은 이제 똑똑한 관료들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고, 저렇게 포퓰리즘 가득한 선량들이 4년짜리 국회의원들이 엄마 아빠 수당을 남발을 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국가의 이제 창고가 쉽게 허는 일이 없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관료들이 뚝심 있게 이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엄마 아빠 수당을 주겠다고 현수막을 걸은 모 정당을 내가 비난하거나 뭐 힐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좀 그 내용 자체가 좀 황당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어쨌거나 이번 산업통상부의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 규제에 대해서 도로 규제가 원안대로 좀 철폐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하고 거리가 100m로 일괄 전국도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이런 수준까지만 가도 상당히 큰 진전을 이룰 것 같은데, 과연 지방 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눈치나 아니면 지역 토호들의 어떤 이권이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저렇게 산업통상부가 제시한 저런 규제들을 지키는, 규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례를 다시 재정비하는 일에 지방 의원들이 나서줄지는 사실은 미지수예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어쨌거나 하여튼 관료들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요. 관료들이 좀 나은 것 같고, 선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책임감, 이런 의식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엄청나게 제가 짧게 방송하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이제 긴 시간, 긴 영상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그만 방송을 접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석입니다.